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의 말이에요. 전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브렉시트면 브렉시트, MSCI면 MSCI 그냥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어. 빨리. 오늘이 최고봉 아닐까요? 네. 네. 하여튼 뭐든지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어. 네. 빨리. 브렉시트도 조기 결정을 냈으면 좋겠어. 네. 그렇지 않아? 네네. 시장이 어저께도 그렇고요. 오늘도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올라가고요. 현대차 네. 올라가고 시장이 버티는 거지. 그게 없으면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 쪽에서 이제 버티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생각보다는 거세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거세지 않은 형태인데 코스닥은 어제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재 시간에 194억 정도 매도가 네. 전개되고 있고 거래소가 한 748억 매도가 전개되고 있는데 네. 양 시장 모두 다 일단은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중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켰다가 살짝 이렇게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좀 제한되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포비아. 영진약품을 일단 뛰어내리면 일단은 같이 뛰어내리는 걸로 그냥 영진이 뛰어내리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내려가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되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영진이 뛰어내리는데 안 뛰어내리는 제약바이오주들 그런 게 있으면 강한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의 깊게 그러면 지켜보지 찾아봐야 돼.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온지적이네. 영진에 대한 쪽이 내려가는데 그거에서 이제 상당히 좀 자유로워지는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쪽들이 오늘 시장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네.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철강 쪽들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집중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오늘 영진포비아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입니다. 뭐 시장에 대한 모습 자체는 뭐 여전히 뭐 그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네. 지금 뭐 그 저거를 그 시장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총기 난사 사건 올랜도에서 있었던 그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이제 유로존에서 더 불러일으켜서 네.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영국의 이제 EU 탈퇴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죠. 또 뭐 설문조사에서 일부 브렉시트가 좀 높게 나왔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도박업체 지금 보게 되면은 베팅 예상에 대한 도박업체 그러니까 썬데이 옵서버 설문조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 했는데 브렉시트 종목을 개설한 유럽 베팅 업체 20곳은 모두 잔류보다 탈퇴의 높은 배당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확률이 낮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박업체 20곳에서도 모두 다 이제 브렉시트 갖고 상품을 열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잔류 쪽에다가 높은 베팅을 했다라는 거 이게 네.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장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네. 시장이 아주 갑갑해요. 네. 갑갑한데 전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브렉시트는 저는 그래요. 브렉시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큰 건입니다. 특히 유럽의 네네. 큰 건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좀 뭐랄까요?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충격은 불가피해요. 글로벌리 심각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조정 보이죠. 미국은 그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뭐 자연스러운 거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래서 세이프 헤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 그 파고에서도 세이프 헤븐이다. 안전판이다 이 얘기죠. 뭐 잠시 후에 또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같이 맞고 떨어져야 돼 그거는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뭐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MSCI 거는요. MSCI 거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그거는 이제 어저께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적게 보는 데가 1조, 뭐 2조 5천, 5조까지 나오잖아요. 1년 후부터 이제 줄어들 비중. 그게 다시 말하면 5%가 편입된다는 전제하면 0.3% 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네네. 어저께 적게 보면 1조 원 기억나시죠? 1조 원.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 부분을요? 보시면서 왜냐면 그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잠깐만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어저께 드린 건데 혹시 어저께 늦게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은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요. 5% 편입되는 거 발표될 경우에는 당장은 없어요. 당장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하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1년 걸려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2조 7천억 원이라고 어저께 EPFR 기준을 고려해서 한 게 NH투자증권인데, 예? NH투자증권인데 EPFR이라는 거는 전 세계 펀드를 지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저는 나름 신뢰성 갖고 있어요. 예, 신뢰성 갖고 있어요. 그러면 MSCI는 얼마나 그러면 MSCI는 이제 자기네 장사하는 거니까 자기네가 펀드에 쫓아가는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인데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숫자가요. 1조 5천억 달러다. 그죠? 1조 5천억 달러인데 거기서 5%가 빠지면 한국 돈으로 5조 4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건 MSCI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이 아니라도 이제 현재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5조 4천억 무조건 빠져야 돼요. 1년 동안 빠져야 되는데 상례적으로 보면 내년에 그 직전에 빠지겠죠. 직전에 빠져서 옮기겠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글로 편입돼야 되니까 이건 정해진 겁니다. 1조 원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뭐 특정 증권사 있는데 이거는 패시브만 고려했다 그래갖고 이거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MSCI 100% 쫓아가는 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내 몇몇 증권사가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신뢰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어떤 주장은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4년에서 5년 내에 100%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100% 편입될.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6년 정도 걸쳐서 100% 편입됐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지금 5%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게 100% 되면 각각의 20배를 곱해야 돼요. 네. 그럼 좀 크죠? 네. 2조 7천억이면 얼마요? 40조 정도 되나요? 2조 5천억이면 20배면 한 100조 정도 되죠? 맞아요? 2조 5천억 곱하기 20배. 20배 하면은 100조죠. 한 50조인가? 50조. 50조죠? 네, 50조. 5조 4천억에 5조로 딱 치고 하면 20배면 100조 정도 되니까 이게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데 이게 언제 현실화되는 거는 이제 나오면 발표가 바로 같이 돼요. 이게 만약 되면 몇 년에 걸쳐서 나눌 거란 얘기가 같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데 대만은 9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대만은 9년 정도 걸렸다는 건데 그래서 얘기는 그래서 이번에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또 주장이고 각자의 주장인데요. 그 사례는 제가 6년에서 9년 걸렸다는 건데 중국의 입장 어저께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중국은 뭔 소리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 제대로 편입된 건 아닌 거랑은 전체 글로벌 마켓에서의 그걸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냐 빨리 반영해야 돼. 그래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일 그냥 5%만 발표되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충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왜냐하면 그 정도는 이미 다 대세가 외국 언론이나 외국 아이비들은 대세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대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리면 할 수 없지만 이미 그건 반영됐다고. 이 시장의 마켓에 외국인의 센티먼트는 반영되고 있어요. 네. 만에 하나 작년과 같은 멘트가 나온다. 작년에 어떻게 멘트가 나왔냐면요. 작년에는 요번에 했는데 몇몇 요인에서 요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들어갔어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왔어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중국의 상해가 미국에 가 있는 거 있잖아요. ADR. 그게 편입이 발표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발표될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 정도만 나오면 주식시장은 호재죠. 엄청 호재죠. 네. 예, 근데 하여튼 대세는 이미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나오더라도 큰 충격이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모르죠. 그래서 전 제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여기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선진국 지수로 가나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예, 이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2년 전에 우리가 빠졌어요. 들어가려면 우리나라가 엄청 세면 바로 들어가면 좋죠.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아갖고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치리스트에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워치리스트. 지금도 상해는 워치리스트에 있는 거거든요.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면 또 빨라지겠죠. 근데 우리나라 너무 좋아갖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감독이 너무나 열심히 잘해갖고 네.
청와대나 높은 사람이 너무 열심히 잘해갖고 발표될 수도 있어요. 발표됐으면 이 상해가 들어가고 100%가 들어가도 대한민국은 전 대박 호재라고 있어요, 정말 그건.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혹시 들어가고 워치리스트만 들어가도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워치리스트만 들어가도 상당히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일 어떻게 또 같이 발표되면 좋은데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만약 들어가잖아요. 상해 선진국이 들어가잖아요.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상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뭐야 그 용의 꼬리의 반대가 뭐야? 뭐의 머리? 뭐 뱀의 뭐 뱀의 머리냐? 뭐, 뱀의 맞아? 뱀의 뭐 아닌데 용의 꼬리. 용의 꼬리의 반대 뭐야? 뱀대가리. 뱀대가리? 뱀의 머리냐? 네. 용의 꼬리냐? 어디가 좋은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뱀의 머리였기 때문에 용의 꼬리에 가는 거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미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뱀의 머리도 안 돼요. 현실로 보면 우리는 빨리 용의 꼬리가 돼야 돼요. 용의 꼬리가 되면 지금의 그 시장 규모는 보통 10배 이상 봅니다. 10배 이상. 선진국에 들어가면. 근데 다만 선진국에 들어가면 또 단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거가 또 여기 항상 그렇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머징 마켓 자금 나가면서 또 선진 시장 자금 들어와야 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닌데. 예.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이성 교수는, 예. 이성 교수 이 말은 제가 입 밖에 잘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선진국에 들어가면 자기도 어디가 방송에서 쓰세요. 네. 선진국에 들어가는 순간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디테일. 네. 뭔지 아세요? 뭐가 디테일이 어떤 디테일이 악마입니까? 진짜인데요. 네. 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면요. MSCI가 이머징에서요. MSCI라는 거 우리 갖고 나오죠. 어떤 네. 종목이 들어갔다 빠졌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어느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편입됐기 때문에 올랐다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항상 주식시장은 편입된 거 나면서 올라가는 게 발표되잖아요. 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선진국에 들어가는 순간요. 새로운 스탠다드가 적용돼요. 그러면 MSCI에요.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몇십 종목인가 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MSCI 선진국에 들어가면요. 30종목으로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벨 자체가 레벨 맞아? 네, 네. 스탠다드가 높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수 확 좁아듭니다. 커버리지하는 종목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죠. 예, 예. 네,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는 우리 형이 예를 들어 동네에서 내가 무슨 옷가게 옷집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A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네네. 동네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잘났어. 네. 쫙 위에 가보니까 야, 넌 아니야 임마. 빠져요. 그게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급은 확 당기면서 이렇게 되면 소위 니프티 50가 항상 나타났어요. 이머징의 선진국 갖고 가는 무조건 이 니프티 50 시장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네이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모르죠. 네이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건 모릅니다. 근데 들어가겠죠. 지수가 크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중요한 얘기했네. 네. 오늘 저는 다음은. 뭐 조심스럽게 네. 내일 중국 안 된다에 베팅해 봅니다.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거. 예. 근데 이런 좋은 거, 진짜 좋은 네, 네. 거예요. 예,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넣어줄 건데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깜짝 놀랐네요. 뭐 또 깜짝 놀래. 링크드인을 제가 몇 년 전에 네. 설치했다가 아니 그 설치도 아니지 그때 당시에는 모바일도 없었으니까 링크드인이 되게 오래된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링크드인 설치해봐라 PC에다가 네. 그래갖고 링크드인 깔았다가 뭐야 그거 그냥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지워버렸는데 네. 링크드인을 무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조조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31조 원의 인수가 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지금 거예요. 링크드인에 대한 가치를 지금 31조 원. 링크드인이 뭐 그대로 바로 올라가 갖고 뭐 지금 그 시장 대비해서 45% 높은 가격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뭐 그대로 다 주식은 회복을 했습니다만 돈을 뭐 그대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